영상 오프닝, MC 나레이션, 한국어. 사람은 때때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땐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죠.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 소년과 어머니의 가슴 저미는 여정입니다. 무심코 뱉은 한마디가 평생의 후회가 되고 너무 늦게 깨달은 사랑이 마지막을 향한 발걸음을 바꿔놓습니다. 당신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언제 마지막으로 사랑해라고 말하셨나요?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 아마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엄마, 나 이제야 알겠어요. 그 고백의 순간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1부 어머니의 말없는 고통 1장. 교문 햇살에 새겨진 굴욕전고가 막 지났고 해는 무자비한 눈처럼 학교 위에 걸려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는 보도에 날카로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학생들의 웃음소리는 무심하고 잔혹했다. 그들 가운데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마르고 뼈만 앙상한, 언뜻 보기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기름때가 묻은 꽃무늬 앞치마 아래 발엔 터틀넥을 입고 있었다. 급하게 낮게 묶은 그녀의 머리카락은 오랜 노동으로 헝클어져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어린아이 같은 곰무늬천에 쌓인 도시락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목을 길게 빼고 불안한 눈으로 교복 바다를 훑어보았다. 그때 그녀는 그를 보았다. 민수. 부드럽고 갈라지는 그녀의 목소리는 소음을 거의 뚫고 나오지 않았다. 소녀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걸음을 옮겼다. 반 친구가 그녀를 알아봤다. 그는 웃으며 팔꿈치로 친구를 툭툭 치며 앞치마를 두른 여자를 가리켰다. 야, 저 아줌마가 진짜 너네 엄마야. 진짜 촌스럽네. 야, 정말 내 엄마야? 논에서 막 걸어 나온 것 같네.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민수는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관자놀이에 식은땀이 맺혔다. 돌아보지도 말하지도 않고 배낭끈을 꽉 잡고 더 빨리 걸었다. 그녀에게서,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신의 수치심에서 멀어졌다. 그녀는 가만히 서 있었다. 도시락이 그녀의 손 안에서 떨렸다. 도시락 안의 밥이 마치 거절을 느낀 듯 흔들렸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극적인 눈물은 아니었지만 흘러내리지 않는 조용하고 뜨거운 눈물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아들의 관심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볼 권리를 잃었다. 2장, 부엌, 둘을 위한 식탁, 하나를 위한 식탁 그날 밤. 시계는 11시를 훌쩍 넘겼다. 작은 부엌은 은은한 노란빛으로 물들어 몇 시간 전에 차려진 음식에 은은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삼색 오믈렛, 양념김, 김치, 갓 지은 밥. 모든 음식은 제단에 바쳐진 제물처럼 집요하게 차려져 있었다. 방은 조용했다. 기다림이 의식처럼 된 집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고요함이었다. 그때 열쇠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민수가 들어왔다. 프라이드 치킨과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다. 민수는 앞침에 손을 닦으며 서둘러 그를 맞이했다. 민수, 드디어 왔구나. 네가 제일 좋아하는 오믈렛을 다 만들었어. 네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오믈렛 말이야. 그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친구들과 같이 먹었어. 배불러. 그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하고 지루했다. 그녀를 지나쳐 걸어가는 동안 그의 눈은 휴대폰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희망에 찬 눈빛으로 밥그릇을 그에게 살며시 내밀었다. 한 입만. 아직 따뜻해.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그대로 방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자리에 앉았다. 손대지 않은 접시들 맞은편에서 그녀의 미소는 시들어갔다. 밥은 식어 있었다. 국물은 굳어 있었다.
하지만 가슴의 아픔은 여전히 끓어오르고 있었다. 3장. 닫힌 문 뒤. 그녀를 차단하는 목소리. 그날 밤 그녀는 그의 방 밖에 서 있었다. 복도는 그의 방문 아래 희미한 불빛을 제외하고는 어두웠다. 그녀는 손을 들고 망설이다가 가볍게 노크했다. 민수,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말인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문 너머에서 그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문을 가르며 들려왔다. 다시는 우리 학교에 오지 마. 절대. 부끄러워. 그녀의 손이 떨어졌다. 그녀의 심장도 떨어졌다. 그 순간 그녀는 자기 집에서 낯선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존재는 용납되었지만 원치 않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다시는 두드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곳에 서서 나무 문을 응시했다. 마치 모든 결, 모든 줄을 기억하려는 듯, 마치 문 표면을 이해하면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낼 수 있을 것처럼. 1.5장 확장 드라마 삽입. 어머니의 기억 나중에 그녀는 바닥 매트리스에 누워 깨어 있는 동안 금이 간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기억했다. 5살 민수가 아이스크림으로 볼을 범벅한 채 그녀의 품으로 달려와 엄마,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꾼이야 라고 소리치던 모습. 7살 민수가 개학 첫날 앞치마를 꼭 붙잡고 나 떠나지 마 라고 속삭이던 모습. 이제 민수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까? 빈곤이 범죄였을까? 투잡이 죄였을까? 그녀는 침대 옆 탁자 위 구겨진 곰무늬 천을 집어 가슴에 꼭 껴안았다. 따뜻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엄마라고 불릴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천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침묵 속에 행해진 희생을 종종 잊는다. 학교 교문 앞에 서 있는 어머니들.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돌아선다면 어떨까? 당신은 자신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눈을 돌린 적이 있나요? 누군가를 태그하세요. 제2막. 조용한 희생 장면 2.1. 엄마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된다 딸깍. 오래된 자명종이 새벽을 깨운다. 벽시계는 5시 정각을 가리킨다. 엄마는 묵묵히 이불을 정리하고 찬물로 얼굴을 씻는다. 거울 속에 자신을 마주하자 깊게 팬 주름과 눈밑 그늘이 인사를 건넨다. 그녀는 대답 없이 부엌으로 향한다. 부엌의 가스레인지에 불이 붙는다. 찬밥을 트고 계란을 풀어 단단한 계란말이를 만든다. 소시지를 문어 모양으로 조심스레 잘라내고 김치를 작은 통에 담는다. 그녀의 손은 익숙하지만 오늘따라 조금 느리다. 하루하루가 쌓인 피로 때문일까? 아니면 마음 한구석의 무거움 때문일까? 민수야, 밥 다 됐다. 일어나자. 문을 두드리는 손은 여전히 부드럽지만 대답은 없다. 그녀는 익숙하다는 듯 말없이 도시락을 챙긴다. 7시가 되자 어깨에 무거운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선다. 한 손엔 도시락 가방, 한 손엔 커피 한 잔. 하루에 2군데를 오가야 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다. 장면 2점. 이 음식은 사랑으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다. 점심시간. 작은 분식집 주방 안에서 엄마는 땀에 젖은 앞치마를 입고 설거지를 한다. 뜨거운 국수물 속에서 손가락이 붉게 달아오른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엔 아침에 준비한 도시락이 계속 맴돈다. 오늘은 다 먹고 갔을까? 아니면 또 그냥 두고 나간 걸까?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 식탁 위엔 아침과 똑같은 도시락이 덩그러니 놓여 있다. 뚜껑조차 열리지 않은 채. 그녀는 말없이 도시락을 정리한다. 남은 음식을 먹으려다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조용히 종이에 메모를 남긴다.
우리 민수, 오늘도 잘 다녀왔지? 내일은 더 맛있게 싸줄게. 사랑해. 그녀는 알아챈다. 그 손편지를 민수가 읽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또 쓴다. 또, 또, 또. 장면 2.3. 동료의 위로 속 눈물 한 방울. 오후 3시. 분식집에서 곧장 옷을 갈아입고 그녀는 작은 공장으로 향한다. 지문 인식기에 손을 대며 숨을 고른다. 작업장에서는 금속 부품이 쉴 새 없이 덜컹거린다. 기계 소리 사이로 동료가 다가와 슬쩍 묻는다. 요즘 얼굴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엄마는 억지로 웃는다. 민수가 사춘기라서요. 언젠간 알겠죠. 엄마 마음도. 그 말 끝에 눈동자가 떨린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 그녀는 늘 울기보단 참는 쪽을 택해왔다. 막의 클로징 내레이션, 담담하지만 울리는 목소리로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녀는 매일 새벽을 시작했다. 거절당할 걸 알면서도 도시락을 싸고, 무시당하면서도 손편지를 남기고, 사랑받지 못하면서도 사랑을 주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당신을 위해 도시락을 싸던 사람을 떠올려 주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엄마가 오늘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계속 읽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말해 주세요. 제3막을 이어서 써줘. 그럼 이제 상처받고 방황하는 민수의 청춘, 그리고 그 속에서도 끝내 끊어지지 않는 엄마의 사랑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제3막. 길을 잃은 청춘 장면 3.1. 26살 민수. 실패의 문턱에 선 청춘 여름의 한 오후. 작은 거실에 민수는 무릎을 꿇은 채 게임 컨트롤러를 잡고 있다. 방 안은 컵라면, 맥주캔,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TV 화면 속 캐릭터는 전투 중이지만 민수의 눈은 공허하다. 대학교 졸업은 했지만 취업은 실패. 면접도 꿈도 의지도 점점 사라져갔다. 엄마가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손엔 구인 공고가 찍힌 신문 한 장. 민수야, 근처 공장에서 사람 구한다더라. 몸은 힘들지만 일당은 괜찮대. 민수는 인상을 찌푸린다. 엄마, 나 대학교까지 나왔어. 공장에서 기계 돌리라고? 그게 내 인생이야? 엄마는 고개를 숙인다. 하지만 그 말에 주눅들지 않고 조용히 말한다. 일이 귀하긴 하니 땀 흘리는 사람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민수는 비웃으며 대답한다. 엄마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나는 다르게 살고 싶어. 엄마의 입꼬리가 떨린다. 그 말은 칼보다 더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단지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네가 다르게 살 수만 있다면 난 기꺼이 더 구질구질해질 수 있어. 장면 3.2. 전부를 건 믿음 며칠 뒤. 민수는 엄마 앞에 창업 제안서라 쓰인 얇은 서류를 들고 나타났다. 사업 아이템, 예상 수익, 투자금. 형식은 그럴듯했지만 경험도 파트너도 미흡했다. 엄마, 진짜 이번엔 돼. 300만 원만 빌려줘. 시작만 하면 금방 벌 수 있어. 엄마는 말없이 거실 한쪽에 놓인 철제 금고를 연다. 그 속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부터 한 푼, 두 푼 모아온 보험금이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통장을 꺼낸다.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오고 손에 쥐어준다. 이게 엄마가 가진 전부야. 하지만 널 믿을게. 민수야, 이번엔 꼭 잘 되길 바란다. 그날 밤 민수는 처음으로 엄마를 안았다.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이번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엄마는 가만히 그 등을 토닥인다. 하지만 그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직감일까? 불안일까? 장면 3.3.
배신과 무너짐 단 일주일 뒤 민수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퀭하다. 엄마, 망했어. 그 사람이 연락 끊겼어. 돈도 사라졌어. 엄마는 순간 멈춰선다. 그녀는 테이블에 놓인 컵을 떨어뜨리며 주저앉는다. 손끝이 마르듯 식어가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간다.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일어난다. 그리고 무너진 민수를 꼭 껴안는다. 괜찮아. 돈은 또 벌면 돼. 넌 다치지 않았잖아. 그걸로 됐어. 민수는 더 이상 울 수도 없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더 주저없이 용서할 수 있는 걸까? 장면 3.4 가장 잔인한 말 며칠 뒤 민수는 또다시 말한다. 엄마, 다시 한 번만. 이번엔 진짜야. 친구가 투자할 건데 일단 조금만 더 있으면 돼. 엄마는 고개를 젓는다. 없어. 정말로 없어. 네가 마지막이라 했을 때 그게 끝이었어. 그 말에 민수는 소리친다.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손이 테이블을 친다. 엄마가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맨날 힘들다고 징징대고 부끄럽게 하고 그깟 돈이 그렇게 아까워? 엄마는 충격에 몸을 떠는 듯 하더니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에 주저앉는다. 숨을 헐떡인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간다. 하지만 민수는 한 걸음도 다가가지 않았다. 가방을 챙기고 문을 나서며 말했다. 됐어. 나 혼자 살 수 있어. 엄마 없어도 돼. 그 순간 문이 닫히고 집 안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내레이션 감정의 정점에서 사랑은 때로는 침묵으로 상처받는다. 그리고 가장 날카로운 칼은 말보다 외면이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등지고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은 오늘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고 싶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3악을 써줘. 그럼 외면하고 떠난 아들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련 속에서 다시 엄마를 찾아가는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제3악 용서와 회한 장면 4.1 고시원의 새벽 부서진 청춘 서울 변두리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고시원 복도 시계는 새벽 3시 17분을 가리킨다. 좁은 방 안 네모난 창문 밖으로는 간판 불빛만 깜빡인다. 민수는 전등도 켜지 않은 채 벽에 등을 기댄다. 찬 바닥에 놓인 컵라면, 굳어버린 국물 속 기름만 둥둥 떠 있다. 핸드폰 화면엔 읽지 않은 메시지 128개. 모두 엄마란 이름으로 시작한다. 민수야, 밥은 꼭 챙겨 먹어야 한단다. 아들아, 오늘도 잘 지냈어? 아프지 말고. 엄마는 늘 여기 있어. 그는 화면을 끄려다 멈춘다. 답장을 쓰려는 손끝이 떨려 까지만 찍힌 문장은 곧 지워진다. 사과할 용기조차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민수의 가슴이 먹먹해진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배달 오토바이 소리, 매캐한 담배 냄새, 그리고 한없이 좁아지는 천장. 회피로 덧칠한 8년은 그를 더 이상 숨겨주지 않는다. 장면 4.2 진단실 남은 시간 몇 주째 이어진 복통. 흰색 형광등 아래 병원 복도는 길고 차갑다. 의사는 CT 사진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한다. 위암 말기입니다. 이미 간하고 폐로 전이됐고 치료를 해도 3에서 4개월이 고비일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민수의 귓속에선 삐 하는 기계음만 울린다. 그는 어깨를 떨며 고개를 숙인다. 화장실 칸에 숨어 웅크린 채 민수는 손등으로 입을 막고 울음을 삼킨다. 눈시울이 터져 나올 듯 뜨겁다.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 진동. 또 엄마다. 민수야, 괜찮니? 엄마는 언제나 네 편이야. 민수는 눈물을 닦고 결국 메시지 창에 딱 두 글자만 남긴다. 엄마? 보내기 버튼을 누르진 못한다. 대신 고향행 버스표를 예매한다.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보고 미안하다고. 장면 4.3. 8년 만에 재회 늦가을 비가 부슬부슬 흩뿌리는 날. 낡은 기와집 앞에 서 있는 민수. 몸무게는 예전보다 15kg이 빠져 박시한 패딩이 헐렁하다. 덜컥 문이 열리자 머리가 하얗게 센 엄마가 맨발로 뛰어나온다. 민수야.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갈라진다. 민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무릎을 꿇고 머리를 깊이 숙인다. 엄마, 나 아파. 그리고 너무 늦게 왔지. 미안해.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감싸 안는다. 젖은 패딩이 금세 엄마의 눈물로 더 젖어간다. 괜찮다. 우리 아들 돌아왔으니까 다 괜찮다. 민수의 어깨가 들썩이고 두 사람을 둘러싼 공기는 빗소리와 함께 오래된 상처를 씻어 주는 듯하다. 장면 4.4. 벽난로 앞. 꺼지지 않는 등불 저녁이 되자 엄마는 장작난로에 불을 지핀다. 주황빛 불꽃이 흔들리는 거실. 테이블 위엔 갓 지은 흰 쌀밥과 김치찌개가 김을 올린다. 민수는 작은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 모금 머금고 입술 끝이 떨리며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 이 맛 그대로네. 미안해, 엄마. 이 맛을 잊고 살았어. 엄마는 웃으며 그릇에 밥을 더 퍼담는다. 괜찮다. 앞으로 남은 날 동안 매일 해줄 테니 이제서야 먹어주니 그걸로 충분해. 민수는 고개를 들어 불꽃을 바라본다. 불길이 튀어오르듯 잠들어 있던 아들의 마음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다. 내레이션 회한 속에서 피어나는 용서. 용서란 과거를 지우는 일이 아니다. 용서란 부서진 시간을 두 손으로 껴안아 다시 지금으로 데려오는 기적이다. 어머니는 그 기적을 믿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그녀에게 기적은 필요치 않았다. 그녀는 사랑 그 자체였으므로. 당신이라면 어떨까요? 전화 한 통, 메시지 한 줄이 누군가에겐 기적이 될지 모릅니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른 사람에게 단 한 문장이라도 전해보세요. 늦어서 미안해. 하지만 아직 사랑해. 다음 예고 제5막. 마지막 하루들이 다가온다. 남은 시간 두 사람은 무엇을 나누고 어떤 말을 남길까? 제5막. 마지막 날들 장면 5.1. 다시 시작된 엄마의 밥상 아침. 햇살이 조용히 주방 창문을 타고 들어온다. 가스레인지 위 된장국이 부글부글 끓고 지단 위엔 차에 썬 당근이 곱게 얹힌다. 엄마는 흰쌀밥을 꾹꾹 눌러 담고 생선의 가시를 하나하나 정성껏 발라낸다. 이제 매일 민수가 먹고 싶었던 거 다 해줄 거야. 식탁에 앉은 민수는 마른 입술을 떼기 어렵다. 작은 숟가락을 들어 조심스레 국물을 떠먹는다. 입안에 퍼지는 익숙한 맛. 기억이 터진다. 눈시울이 붉어진다. 엄마, 이 맛 진짜 그리웠어. 엄마는 그 말을 듣자 고개를 돌린다. 눈물이 국물에 떨어질까봐. 장면 5.2. 통장 한 권 그날 밤. 엄마는 조용히 서랍을 열고 낡은 천 가방에서 통장을 꺼낸다. 민수에게 내밀며 조용히 말한다. 네가 떠난 날부터 엄마는 매달 조금씩 넣었어. 혹시 네가 다시 돌아올까봐. 통장에는 정확히 528만 5천 원이 찍혀 있다. 그녀의 하루하루가 고된 땀방울이 모두 이 숫자 안에 담겨 있다. 엄마에겐 가진 게 없어. 몸 하나, 이 마음 하나. 그것밖에 없다. 민수는 눈물을 삼키며 통장을 받아든다. 그 종이 한 장이
자신을 얼마나 많이 안고 있었는지 이제서야 깨닫는다. 장면 5.3. 밤의 고백. 어느 늦은 밤 민수는 기침을 멈추지 못한 채 누워있다.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창밖의 달빛만이 방을 밝힌다. 그는 엄마의 손을 잡고 속삭인다. 엄마, 혹시 다음 생에 있다면 나 꼭 다시 엄마 아들로 태어날게. 엄마는 조용히 그의 손을 감싸준다. 눈물은 말없이 흘러내리지만 입꼬리는 슬프게 올라간다. 우리 민수 지금도 엄마 아들이라서 엄마는 충분히 행복했단다. 그 말에 민수는 조용히 미소 짓는다. 미안해요. 그리고 정말 사랑해요. 장면 5.4. 마지막 순간. 그날 오후 3시 12분. 민수는 긴 숨을 들이쉰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엄마의 무릎 위에서 눈을 감는다. 그의 손엔 엄마의 손이 따뜻하게 감싸져 있다. 엄마는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춘다. 수고했어. 고마워. 엄마 아들로 와줘서. 그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는다. 그저 그 손을 놓지 않는다. 마치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을까봐. 내레이션. 사랑의 가장 깊은 형태.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옆에 있어 주는 것이다. 떠난 자는 눈을 감지만 남은 자는 그 사랑을 안고 살아간다.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당신은 누구의 손을 붙잡고 싶나요? 지금 한 통의 전화, 한마디의 용서가 누군가의 마지막 웃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그 누군가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어서 보고 싶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민수가 떠난 후 엄마가 선택한 남은 삶의 이야기를 진심을 다해 이어가겠습니다. 후일담. 회복의 여정. 장면 6.1. 새로운 아이들 민수가 떠난 지 49일이 지난 어느 날, 엄마는 고요한 아침 햇살 아래 중고 유모차를 닦고 있다. 이곳은 지역 보호아동 센터. 엄마는 이곳에 밥 선생님으로 불리게 되었다. 부엌에서는 작은 손길들이 분주하다. 아이들이 돌아다니며 묻는다. 할머니, 오늘은 뭐 해줘요? 또 문어 소시지 해주세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는다. 오늘은 계란말이랑 따끈한 국이야. 민수도 이거 참 좋아했지. 아이 하나가 물어온다. 할머니, 우리 엄마도 나 좋아했을까요? 그녀는 그 아이를 꼭 껴안는다. 당연하지. 세상 모든 엄마는 자식에게 말 못할 사랑을 안고 살아가거든. 그리고 속으로 되는다. 민수야, 엄마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너처럼 길 잃은 아이들을 품을 거야. 장면 6.2. 마지막 편지. 비 오는 날. 엄마는 민수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아있다. 향이 연기를 피우고 작은 상자 하나가 꺼내진다. 그 안엔 구겨지고 바랜 쪽지 몇 장. 엄마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에 보내지 못했던 메시지들이었다. 엄마, 미안해. 나 지금 고시원이야. 보고 싶어. 아플 때마다 엄마가 해준 죽이 생각나. 사랑해요. 엄마. 엄마는 그 쪽지를 가슴에 품고 조용히 눈을 감는다. 그래, 나도 사랑한다. 매일 매순간. 장면 6.3. 하늘을 향한 속삭임. 따뜻한 봄날. 엄마는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뒷산에 오른다. 풀잎이 흔들리고 하늘은 높고 푸르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며시 눈을 감는다. 민수야, 잘 지내고 있니? 엄마는 오늘도 잘 살고 있어. 가끔 아프고 외롭고 그래도 꿋꿋하게 걷고 있어. 엄마가 살아있는 한 너의 이름으로 사랑을 계속할게. 그리고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날엔 꼭 안아줄게. 그땐 눈물 말고 웃음으로. 그녀는 아이들을 향해 돌아선다. 얘들아, 가자. 산책 끝나고 엄마표 도시락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하늘 위 구름이 조용히 흘러간다. 마지막 내레이션, 사랑의 끝은 또 다른 시작, 누군가를 떠나보낸다는 건 그 사람의 사랑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그 사랑은 남은 이의 삶 속에서 다시 피어나고 또 다른 누군가를 품게 된다. 당신도 누군가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 이름이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면 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잊지 말아주세요. 사랑은 끝이 아닙니다. 그건 늘 다른 시작의 이름일 뿐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속에선 이제 막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필요하시다면 이 이야기를 영상 대본, 나레이션용 스크립트 혹은 미드저니 비주얼 구성으로도 함께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말씀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